법안 폐기의 피해는 동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11월 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이 중 3마리는 포획되고 1마리는 사살됐습니다. 남은 1마리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몇 달 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제작진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당시에도 곰 1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동물 때문에 불안한 것보다는 동네 사람들의 신뢰가 되지 않은 게 더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일어났었을 때 뭐 예방을 해준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를만 해도 결국 내내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니까 곰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정보 간의 신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 관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곰 탈출 사고. 벌써 6번째입니다.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었는데요.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아저씨!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작년 8월에 만난 농장주는 합법적으로 곰을 사육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조습인 인공사육 허가증, 인공사육곰 사육 허가증 이거를 내줬어요. 1980년대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반달곰 사육을 장려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키웠던 것이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반달곰은 야생동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반발했습니다. 야생동물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어요. 산에서 들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게 야생동물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건 야생동물이 아니죠. 인공사육곰이잖아. 인간이 밥을 줘야 먹고 살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 야생동물이냐고. 현재 그는 불법 도축 혐의로 구속된 상태.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곰들은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녀석들은 우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들 시근이 용이시다 보니까 그거에서 서포트를 좀 해드리거나 그런 식인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나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담당하는 게 한강청에서 담당이에요. 온전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동물들. 가축이냐 유해 조수냐의 논쟁. 이 논쟁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슴이나 곰처럼 방치된 채 살고 있어도 가축으로 인정될 땐 엄연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모호한 논쟁이 지속되는 사이 곰은 우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사슴은 필사적으로 생존 영역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둘의 불편한 동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개는 생후 16주까지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대부도의 5마리 새끼도 조금 지나면 들개가 되어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겠죠.
이제 새끼가 좀 더 커버리면은 데리고 이동을 해버려요. 막 이동해버리고 이제 걔를 이제 사람한테 막 으르렁 할 거. 지금도 아마 이제 으르렁 할지도 있을 거야 아마요. 지금 한 2주가 다 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쟤네들이 이동하기 전에 빨리 포획을 해야 돼요. 젖을 떼지 못한 새끼와 어미개를 함께 포획하기로 했는데요. 뭐 했어? 모성애를 자극한 동시 포획 작전. 막내, 네가 제일 막내야. 어디를 쑤시고 들어가? 이리 와. 가자.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알았지? 가자. 또 이리 와. 가자. 오케이. 여가 있는 거야. 따뜻하게 좋지? 이리 와. 새끼 5마리를 안전하게 포획 틀에 옮기고 어미를 기다립니다. 젖을 물리기 위해 새끼를 찾는 어미. 그런데 포획 틀에 들어가는 대신 소리로 새끼들을 불러냅니다. 다급해지자 맹수처럼 새끼를 물어 옮기는데요. 다음 날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어떻게 이게 새끼가 다 가져갔을까? 새끼가 전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5마리 새끼들. 어디로 간 걸까요? 이쪽으로 쭉 갔네. 여기서 소리 나요. 소리 나요? 네, 소리 나요. 오, 여기 깜짝이야. 저기. 딱 나왔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 인근 넝쿨 속에서 찾은 새끼 5마리. 응,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야, 가자. 빨리 들어가자. 얼른 가. 결국 어미를 포획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새끼들만이라도 들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소로 옮깁니다. 이렇게 구조된 들깨들은 보호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법적으론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일. 그 후 안락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4월 군산에서 주민신고로 포획된 어미 들깨와 새끼 3마리. 아직 얘였네. 얘 녹색으로 이 녀석. 보호 기간을 훨씬 넘긴 녀석들. 어떻게 아직 살아남은 걸까요? 얘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입양을 보내야 하는데 들깨다 보니까 손도 안 타고 여기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융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네들은 굉장히 입양 간다는 것이 힘들습니다. 현실적으로. 400~500마리가 최대 수용인 군산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입양이 어려운 들깨들이 많아 이미 보호 개체 수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입양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유기견 개체 수는 늘어만 가고 상황은 열악해집니다. 또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물림 사고도 많고 애들 아이들끼리 싸움도 많이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할 때까지 하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안락사라는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구조하신 거예요? 정산면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였어요? 아니요, 그 지구대에서 구조된 유기견은 먼저 등록집을 확인합니다. 없네요. 네. 대부분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마리 정도 들어와요, 우리는. 한 달에 10마리. 근데 가족으로 들어와요, 요즘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누가 입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에서 관할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엉망인 보호소. 입양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똥을 보세요. 밑에를 보세요. 밑에로. 거의 뭐 개농장 수준이죠. 여름에는 얼마나 여기가 더럽겠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보호 기간은 계속 늘기 때문이라는데요. 보시다시피 누가 와도 여기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더러워요. 예.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을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 해봤는데 예. 제가 와갖고 해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고.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2020년부터 120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해드리는데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는 다 다 10일 지나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처리가 어떤 거? 안락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마 못 하는 거예요. 현재 유기견을 보호 관리하는 건 지자체의 몫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봉구야, 덕선아, 미미, 쭈쭈. 우리 봉구도 나왔어? 들어와. 두명진 씨는 현재 5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두 유기견입니다. 먹어? 그중 봉구는 들개였습니다. (2020년 10월) 직접 구조한 녀석이라는데요. 야, 얼음이냐? 무서워. 나 잘 안 무서워하는데. 그니까. 이거 들어가 볼까? 오랫동안 들개 생활을 한 봉구.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더 많았습니다. 4개월간 매일 보호소를 찾으며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명진 씨. 변화는 아주 더뎠지만 봉구를 포기하지 않고 입양까지 결정했는데요. 봉구. 집으로 데려왔지만 다른 유기견과도 어울리지 못했던 봉구. 얘들아, 촬영하자. 가자. 봉구 이리 와. 가자. 1년이 지났습니다. 봉구. 두명진 씨의 정성은 들개 봉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점차 천천히 하다 보면 들깨가 된 우리 봉구처럼 그런 아이도 점점 좋아지고 인간이 저질러놓은 일을 다시 인간이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어느 한 개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이와 다니처럼 우리나라 들개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야생동물입니다. 사람에 의해 키워지다 버려져 상처 입은 녀석들.
이들과 불편한 동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